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 정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망가지는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때 아파트 투기를 잡으니까 아파트 투기를 포기하고 몰린 쪽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지식산업센터가 뭐냐, 뭐 하는 곳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왠지 기계들이 막 돌아가고 그럴 것 같고 또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 것 같으니까 이걸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바꾼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분양만 하면 이게 무조건 다 완판이 됐었습니다. 왜 완판이냐 하면 주택이나 상가보다 대출을 80%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를 하는 기업의 경우라면 90%까지도 대출을 해주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을 최대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일단 분양받고 보세요. 그리고 피 붙여서 파시면 됩니다. 누가 이 지산을 등기까지 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분양받고 완판된 후에 몇 달 뒤에 완판된 물건이니까 또 피를 붙여 팝니다. 팔았던 분도 있죠. 그럼 피 주고 산 사람들은 또 다음에 피 붙여 팔려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 묶여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분양만 하면 완판 행진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거의 다 공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피를 주고 산 사람들이거나 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올 초부터 여러 번 여러분께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렸었죠. 지난 7월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에 지식산업센터 단지가 있습니다. 서울 상암 DMC가 가깝고 또 고양 창릉 신도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이 쉽고 또 경의중앙선 그리고 GTX A 노선이 이런 교통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년 분양 당시에 아주 큰 인기를 끌면서 역시 완판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입주 4개월이 지났는데 입주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다가 이게 언제 임차인이 구해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임차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를 들어올 임차 업체를 구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그냥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매물로 던지고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 피라고 하죠. 마이너스 피로 던져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향동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규모도 아주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 다 채우려면 정말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임차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올 초에 그 향동 지역을 가서 부동산을 한 바퀴 다 돌았었습니다. 물론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있던 그 부동산 중개소들 중에 폐업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개소도 뭐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다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죠. 한때 투자 광풍이 불던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공실 대란이 몰아치면서 완전히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공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의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였던 2, 3년 전에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이게 우후죽순으로 생긴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행사 입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어려워졌고요. 지산의 경우는 분양만 하면 그냥 다 진짜 너무 쉽게 완판들을 하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인 것이었고요. 또 인허가도 참 쉽게 나왔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업들이 많이 그 지자체로 들어오면 지방 세수에도 좋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에 인허가를 잘 내준 겁니다. 심지어는 막 유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가 피해를 보았는가를 따져보면 이게 공급 과잉인지도 모르고 교통이랄지 입지랄지 여러 가지 좋은 면만 홍보하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만 보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월세 받고 싶거나 또는 피 붙여 팔려다가 피를 붙여 팔기는커녕 대출 이자에 또 관리비에 정말 이 가게가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자, 지자체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볼멘 소리들이 엄하게 나옵니다. 공급 과잉에는 수요 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건축 분양 승인을 내준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책임져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솔직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을 본인들이 하겠습니까? 수요 예측은 시행사에서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행사는 수요 예측을 하긴 합니다만 수요 예측이라는 게 일단 짓고 보는 게 수요 예측입니다. 주먹구구식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땅을 잡은 것 자체가 횡재라는 생각에 수요 예측보다는 다른 시행사보다 내가 잡았다 라고 하는 우월감 때문에 수요 예측이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니까 2020년 4월에는요 1167곳이던 전국 지식산업센터가 23년 10월 올해 10월 달에는요 1520곳으로 350곳이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말 폭증한 겁니다. 이 가운데 77%에 달하는 116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걸 다 쓸만한 기업들의 숫자가 과연 여기에 다 입주를 하게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것은 일반 공장과 달리 입주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반 공장의 경우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는다라는 이유로 매년 그 공장 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서 이것을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이나 증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그것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원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배경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사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도 했죠. 왜냐?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유입니다. 지자체 입장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들어올 줄 알았던 거죠. 문제는 실제 입주 수요가 있는지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한 전략은 제가 볼 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 건축 승인만 남발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수도권의 어떤 지자체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 도시가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저에게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50만이 되느냐 했더니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서울에 빨리 갈 수 있는 GTX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일자리는 서울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딴 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산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쪽에 가면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이 서쪽으로 한 2km 정도 아주 가까운 곳에 지식산업센터 9곳이 우후죽순으로 공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 가봤습니다. 평택 캠퍼스가 증설이 되면 협력업체 입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10개 호실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개 호실이 공실입니다. 심지어 서울 가산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실이 넘쳐나고 있죠. 5곳 정도가 지금 현재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대형으로 한 2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정말 많은 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입주하는 기업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수분양자 중에는 저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담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영등포 쪽이 좋은데 영등포 쪽도 지식산업센터의 최근 입주율이 평균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새로운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입주율이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산 사무실만 공실이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공급 과잉이 되면서 그 지산 밑에 있는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말 어마어마한 공실투성입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실이 더 많습니다. 이 대규모 지산 사무실 수, 근무하는 사람의 예상 수만 믿고 상가를 임차 들어가면 이건 정말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산의 상가가 얼마나 많냐면요. 수도권의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전체 연면적의 한 30%까지 상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1분기 기준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게 4,558개였습니다. 작년보다 62%나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건 안 팔린다 이겁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가 지역 중심 상권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가를 사용하는 수요가 입주기업 근무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그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공실이 넘쳐나는데도 현재 전국에서 건축 중이거나 착공 대기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392곳이나 됩니다. 자, 2, 3년 안에 입주를 앞둔 물량은 한 12만 실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땐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인한 그 공실 문제, 그래서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터지는
뇌관이 될 수 있다. 결국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버블을 터뜨릴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저희에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분양받은 것을 분양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분양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단계는요, 계약금까지만 지급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을 낸 이후에는 분양사의 동의 없이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시행사에서 파기 안 해주죠. 그런데 방법은 또 있습니다. 계약 당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지를 했거나 또 확연히 다르게 시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법적 대응을 통해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말 험한 인간 세상 구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함부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마저도 이제 공실투성입니다. 공급 과잉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상가들마저도 장사가 안 되고 인차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실이 많다. 그만큼 횡하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지역별로 가장 크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을 다 돌아봤는데 거의 상가는 공실입니다. 아파트는 세월이 지나면 임자가 결국 나타나죠. 그런데 상가는 세월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을 받거나 뭔가 매매를 하시거나 입점을 하거나 하시려면요, 그 지역의 상권 분석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수익률 계산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수익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강 입지만 보고 상가를 입점하시면 안 된다, 투자하시면 안 된다, 크게 낭패 볼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부동산을 잘못 계약해서 우는 분들보다 좋은 부동산을 잘 계약해서 웃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만 100%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영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